일단 문제풀이의 관점에서 보자고. 일단 두가 있는데 두는 사실은 얘는 뭐라고 이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있자 두는 이때 두는 사실은 조동사야. 그러니까 자, not merely라는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니까 도치 구조를 시험 문제 냈고 일반 동사는 주어 앞에 못 나가는데 두를 내보낸 거야. 이때 잠깐만 우리가 이제 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조동사라고 얘기를 할 때 두 개의 축으로 조동사를 나눌 수가 있어.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네들이 이제 화법 조동사라고 얘기를 해. 종종 이런 개념은 한 번쯤 정리해 보면 생각의 틀. 아까 우리가 이제 5월 모의고사에서도 범주적 판단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화법 조동사라는 게 뭐 can이나 may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들이야. must. 얘네들 뒤에는 기본적으로 누가 와? 동사 원형이 와. 근데 선생님이 일단 기능 조동사라는 표현을 써. 기능 조동사라고 불려지는 놈은 세 놈이야. 비동사. 누구 만들 때 써? 자, 비동사는 그 뒤에 원형이 오는 게 아니야. 진행형이나 수동태 만들 때 비동사를 조동사처럼 쓰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have 동사. 얘도 그 뒤에 원형이 안 오지. 얘도 문법적으로 뭐? 완료형 만들 때 쓰고 이때 비동사는 have 동사는 해석을 안 해. 두는 기본적으로 누구랑만 결합해. 일반 동사하고 결합하고 문제는 일반 동사 반드시 원형이 와. 그치? 그러면서 두는 어떤 경우 쓰냐면 의문문. 주 앞으로 못 나가니까 두나 더즈 내보내고 부정문. 일반 동사는 직접 not이랑 결합 못해. 부정문 쓴단 말이야. 그리고 또 얘가 뭐야? 일반 동사의 대동사일 때도 두나 더즈 did를 쓰게 돼 있다고. 이거 말고 이제 긍정문에서 사용하는 강조의 두도 있고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사실은 원형이 안 오지만 두는 원형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언제든지 밑줄 그어줄 수 있고 무조건 대동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이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동사로 쓰인 거야. 크게 문제가 안 돼. 뒤에 얘만 확인해 주면 돼. 일반 동사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면 돼. 2번. which가 나오고 자, which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대명사니까 뒷부분을 봐야 돼.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can arise. only에는 자, 선생님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지. arise가 일형식이 완전 자동사야. 요즘에 대도와 which 같은 거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고를 때는 이렇게 일형식 동사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틀렸지. which가 들어갈 위치가 있어 없어. 그리고 사실 이 which의 선에서는 알투리즘이 아니야. 선생님 보기엔 얘야 얘. 어디야 어디. 모델이야. 자, 이타주의의 어떤 진화나 발전에 대한 고전적 모델. 그 모델에서는 그치? 관계대명사 계열들은 요즘에 이렇게 선행사를 찾게끔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봐야 돼. 그치? 자, 그 다음 테스트 댐. 이때 댐은 일단 사실 요즘에 댐은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를 다 연도해야 돼. 단복수 묻는 문제냐 직위대명사 묻는 문제냐.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보이겠지. 그치? 인간의 사회성의 발전해 가는 새로운 모델 그리고 그것의 어떤 실험 결과 여기가 전체 문장의 동사네. 잠깐만 선생님 잘못 끊었어. 봐. 선생님 이거 한번 본 지문인데도 잘못 끊는단 말이야. 이게 이제 선생님 장점이기도 하는데 매번 새로 읽는 거잖아. 이렇게 주어가 두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명사구 주어를 분석할 줄 아느냐는 거야. 인간의 사회성 발전에 관한 새로운 모델, 아까 고전적 모델과 대류되는 거지. 그리고 자, 그 모델들을 점검하고 검증했던 실험의 결과들이야. 그러니까 주어가 A and B 구조야. 주어가 A and B 구조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얘가 A고요. 얘가 B야. 서지스 S가 없지. 그렇지? 이해되지? 이런 명사구 주어를 요즘에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 알아두라고. 명사절 주어보다도 명사구 주어.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argued가 보이는데 사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보기에는 얘는 동사 준동사 묻는 문제 같아.
동사 준동사 묻는 문제가 최근 7년 동안은 제일 많이 나온 문제야. 그 평가원 기준까지 포함했을 때. 유전자인데 얘를 꾸며주는 놈 어디까지 세력 범위인가 보자. 프로소셜이니까 친사회적인 사회지향적인 개인들이나 개체들에게서 친사회적인 성향을 촉발시키는 유전자는 생겨날 수 있다라고 했어. 이 형식의 안전자동사 arise가 나왔어. 웬이 접속사지? 자, 집단들이 방식으로 경쟁을 하는데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자, 동사 준동사 묻는 문제 중에 드물어. 여기 아주 드문 게 나왔어. 독특하게 드문 게 나왔어. 여기까지가 다 웨이즈를 꾸며줘. 근데 왜 드물다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잠깐만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 명사 뒤에 누가 나오면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그 뒤에 비동사가 나오면 이 부분이 언제든지 생략될 수 있어. 그럼 이 뒤에 일반적으로 여기 누구? 현재 분사가 남을 수도 있고 과거 분사가 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구가라고 내가 통칭 지어지는 이런 놈들이 남을 수 있어. 그러면 단독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뒤에서 얘 앞에 있는 걸 꾸며줘. 근데 선생님이 이 argued가 독특하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오형식의 수동태야. 그러니까 argue라는 단어가 봐봐. 뭐뭐가 뭐뭐하라고 주장하라는 거야. 이런 오형식 구조를 가져. 얘가 앞으로 나가. 그러면 수동태가 되면서 뭐 argued가 되겠지. 그리고 뒤에 누가 남아?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자 얘를 주격관계대명사로 바꾸면 얘의 부분만 남는 거지. 그렇지? 뭐뭐라고 주장되어지는 구조야. 자, 이 부분은 좀 해석을 해보자고. 개인들에게서 사회지향적인 어떤 경향을 촉진시키는 유전자는 생겨날 수 있는데 집단들이 어떤 방식으로 경쟁을 벌이는 거야. 그 방식은 뭐를? 인간 진화의 어떤 초기 단계의 특징이라고 주장되어지는 방식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후치수식이고 주격관계대명사. 그러면 이제 동사 준동사 묻는 문제 과거분사까지 물어본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5번으로 들어가면 병렬 구조일 가능성이 높은데 and가 있어. 근데 어렵지 않아. 경향이고 추상명사라면 투부정사니까 동격이야. 두 개의 동격이 있는 거야. 뭘? anonymous, unrelated, 이름이 없는. anonymous라는 단어는 어근적으로 얘만 주시면 돼. NYM이지. 얘가 어디서 온 거야? name 또는 nominate, nom. 그게 다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자 익명에 아무 관련 없는 타자랑 협력하려고 하는 경향. 이타주의겠지. 근데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야. 관련 없는 타자랑 자 협력하려는 경향. 그리고 도우즈 어떤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경향. 됐지? 그러니까 평행구조 이어지는 게 느껴지지. 의미적으로도 형태적으로도 적절하고 의미적으로도 적절하지. 자, 빠르게 이거 소지 좋아가지고 선생님 별표 5개 친 거야. 문법 문제로 대단한 문제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타주의와 관련된 글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협력이야말로 인간 사회의 홀마크,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했어. 자, 나로니 버로우서 구조가 나오지. 이때 behave 조심해. behave도 일형식 동사야. 사람들은 사려 깊게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전적으로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사려 깊은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컴마 다음에 also 구조가 나온 거야. 사람들은 때때로 엄청난 이때 substantial은 엄청난이야. 요 단어 많이 나와. substance가 실질, 물질, 실체거든. 근데 형용사가 될 때는 뭐야? 엄청난, 실질적이냐. 엄청난 파이낸셜, 금전적이거나 심지어 육체적인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전혀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심지어 신체적인 위험까지도 감수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근거를 제시하고 원인 분석이 나와야 되지. 그러한 행동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 뭐를? 자, 이타주의에 대한 어떤 고전적인 진화 발전 모델로는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어. 그 모델 속에서 관련이 없는 타자와의 협력은 오로지 어떤 경우에만 생겨나. 동일한 어떤 개인들이
반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야. 즉 이익 부족과 거래관계가 있다거나 내가 저 사람과 지속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과의 거래가 나중에도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도와준다는 얘기야. 그럼 그건 이타주의야? 결국은 자기 이익이야. 자기 이익이야. 그런 고전적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요 질문이 후반부가 아주 재미있는 주장이 있어. 그러나 인간의 사회성의 발전에 관한 새로운 모델과 그 이론을 검증하려고 하는 실험의 결과들은 뭘 시사암시하냐면 뭘 보여주나 잘 봐. 자, 공정함과 도덕성에 관한 다른 토대, 도덕률이 작용한 거야. 공정하다는 인식 그리고 도덕성의 다른 토대들이 진화론적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익이 아니라는 거야. 지속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한 모델들은 어떤 과정을 고려하냐면 잠깐만 여기서 재미있어. 자, 요거 내용 일치 문제로 나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거야. 봐봐. 개인관이 아니라 개인의 집단적 수준이야. 독립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적 수준의 어떤 일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가 되면 사회적인 집단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보고 이 사회적 집단 내부에서 이타주의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는 거야.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without relying on 뭐를? 자, 이미 불신받고 있는 어떤 주장이나 관념, 개념이 있어. 집단의 어떤 선택에 대해 의존하지 않고 그 집단 선택에 관한 이론은 뭐냐면 개인들이 자, 이게 고전적 이론이야. 우리나라 윤리책에 아직도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한다는 집단의 선택. 그러니까 한 개인은 가족을 위해서, 가족은 사회를 위해서, 사회는 국가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집단의 이익을 위한 어떤 개인들이 작동되는 집단 선택에 관한 이미 기각당했던 이론에 의지하지 않은 채로 뭐를? 새로운 모델, 개인들이 구성된 집단 내부에서 새로운 도덕률이 만들어졌다는 새로운 이타주의에 관한 이론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개인들에게서 친사회적인 어떤 성향을 촉진했던 유전자는 생겨나는데 자, 개인과 개인은 경쟁이 아니야.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들이 경쟁을 하는데 그렇지? 그 경쟁은 뭐라고? 초기 인간 진화의 초보적인 단계의 특징이라고 주장되어 줄 수 있는 특징이야. 그러면서 구체화시키지. 그러한 조건들이 뭐를 촉발시켰을 수도 있냐면 요 문법 기억나? 요 문법은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야 되는 중요 구문이야. 조동사 뒤에 완료형이 나오는 것은 선생님이 세 가지 가능성. 채연한테 이거 이번에 새로 설명하면서 설명했니 안 했니? 요거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야 돼. 자, 문법으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흔들리면 독해를 잘못해. 자, 뭐냐면 조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근데 여기에 완료형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형을 못 쓰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얘기를 해. 첫 번째가 뭐야? 크게 두 개를 나눠야 돼. 이 두 개가 구별이 돼야 돼. 얘는 뭐야? 시선이니까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야. 뭐뭐였으면 틀림이 없다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영어 책에서 should는 의무를 먼저 가르치잖아. 해야만 한다야, have pp니까 했어야만 한다야. 그럼 얘는 과거에 대한 후회야. 추측과 후회는 전혀 달라. 그러면서 may have pp가 되면 얘는 우리가 약한 추측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캔낫이 제일 위험한데 cannot have pp가 되면 얘는 부정의 추측이야. 어쨌든 얘네들은 추측이야. 여기에 이제 need have pp. 얘도 후회야. 할 필요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should의 대용으로 쓰이는 ought. 얘도 뭐뭐 했어야만 하는데 하지 않았다. 얘네들은 다 후회야. 자, 세 번째가 있어. 선생님이 보통 얘기할 때 would, could, might가 나오면 일단 가정법인지 의심하라고 해. 그런데 이 뒤에 have pp가 나오면 질문.
우르쿠드 마이트 다음에 have pp가 나왔어. 그럼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 완료지.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사실 뭐에 반대야? 과거 완료라는 말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 얘는 역시 과거 사실이야. 과거를 쳐다보는 시선이지. 두 번째는 얘네들이 자 가정법 과거 완료 확률보다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 그럴지도 모른다는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일 가능성이 사실 실전 독해에선 더 커. 왜냐면 가정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 모의고사 한 세트라고 해봐야. 수능 모의 시험 문제 한 세트라고 봐야. 그러면 얘네들이 과거에 대한 추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문법 측면보다도 사실 문법으로는 거의 마지막으로 얘네들 나오고 슈데브 PP 2번 냈거든. 2번 나오고는 거의 안 나온 지 20-30년이 넘어. 그러니까 뭐 나올 거라고 그렇게 난 확신하지는 못해. 하지만 독해 현장에서 얘네들은 위력적이라는 거야. 응? 뭐 이런 식의 역사 관련 뭐 그런 것들은 하나는 꼭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봐봐. 자, 그래서 자 개인들에게서 집단 내에 존재하는 개인들에게서 친사회적인 어떤 경향을 촉발시키던 유전자는 아마도 집단들이 어떤 방식으로 초기 인류의 어떤 특징인 방식으로 경쟁을 했을 텐데 특히 그러한 어떤 조건들이 아마도 뭐를 strong reciprocity 아주 강력한 호혜성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것의 발전을 촉진했을지도 몰라. 그것은 그 다음에 동격이 나와. 어떤 성향이냐면 익명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낯선 타자들과 협력하려고 하는 성향이었고 그 다음이 재밌어. 선생님 이 질문을 할 때 이 부분을 이해하는 애들이 거의 없더라고. 선생님도 이 글을 독해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 이게 뭘 의미할까? 그래서 때로는 라스트 모히간다 같은 그런 영화 같은 걸 봐야 되는 거야. 원시 부족들의 영화. 지금도 사실은 그 아랍인들은 이런 면이 있어. 사막에서 생활하는 유목민족들은 선생님이 이거를 제일 먼저 본 게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야. 거기를 보면 우물이 있어. 우물은 어떤 부족의 땅이야. 타 부족이 와서 여기를 물을 먹을 땐 걔를 총으로 쏴서 죽여도 돼. 그거는 부족의 정당한 법 집행이야. 타 부족 사람이. 근데 지나가는 나그네인 내가 그 우물을 먹으면 그건 용서해줘. 타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애가 깜짝 놀라. 응? 자기 길 안내를 해줬던 걔는 죽였는데 왜 자기는 우물에 물을 먹었는데도 안 죽이냐니까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야. 왜냐면 생각을 해봐. 자기 부족 사람들도 여행을 하다가 타 부족 땅에 갈 수가 있지. 근데 물 먹으려고 우물에 있는 게 훔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옆 부족이 우물을 훔친 건 여기는 훔치는 거라는 거야. 사막에서 그런 호혜성이 보존되지 않은 민족들은 다 멸종했을 거라는 거야. 이게 바로 그거야. 도우즈 봐봐. 누구를 처벌하는 경향이 있냐면 자, does not same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야. 심지어 doing so 자, 이때 동일한 행동이 뭘 의미해? 자,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이 목마르고 있는데 걔한테 물을 안 준 거야. 그러면 이건 부족의 망식이라고 해서 그 심지어 아메리칸 인디아 같은 경우 추장의 아들도 추방해버리거나 죽여버려. 그러니까 봐봐. 사막에서 생활하는 어떤 부족의 족장의 아들이야. 근데 지나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죽었어. 그러면 그 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 때 타 부족이 자기를 안 도와줘도 그럼 그 부족은 멸종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프리카 대륙을 뻗어져 나가면서 계속 돌아다닐 때 때로는 자기가 모르는 여행처에서 다른 부족의 영역을 지나갔을 거야. 그때 모르는 부족과 모르는 부족이 서로 도와준 부족들은 생존 확률이 높았겠지. 하지만 지나가는 부족이 막 힘들어할 때 그것들을 약탈한 부족들은 물론 일시적으로는 생존했을 거야. 하지만 이런 부족의 이런 행동들은 다른 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뭐야? 경쟁 관계만 만들고 상호 여기만 아주 강한 리시프로서티. 그러면 그렇게 살아남은 부족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결국 가뭄이나 재난이 그 부족에게 닥쳤다고 해봐. 그럼 타 부족이 그 부족을 도와줘 안 도와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도와줘.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응? 자, 그거를 삼국의 역사를 한번 그 관점에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심지어 그렇게 자기의 부족의 부족 구성원들을 처벌하는 행위가 처벌자인, 이때 처벌자를 족장이고 부족장이라고 생각해봐. 부족장에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경우일지라도 도와준 행위를 일부러 권장했던 거야. 그래야 그 부족이 낯선 지역에 가서도 타 부족이 도움을 받고 그런 부족들의 생존 확률들이 그렇지 않은 부족보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살아남을 확률이 크다는 게 이 새로운 학설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내용적으로 이해해놓고 들어가면 유사 지문이 나왔을 때 이타주의에 대한 새로운 얘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소재거든. 꼭 이 지문이 나오지 않다더라도.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별표 4개 친 거야. 문법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놈은 아니야. 오케이? 응?